페어르 라시에즈의 전투. 알퐁스 도데. 묘지기는 웃기 시작했다. 여기서 전투가 있었다고요? 전투라는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신문이 꾸며낸 이야기죠. 그 경위도 단지 이러합니다. 22일 저녁,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우리는 70mm 포와 신식기관총을 장비한 포병 30여 명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묘지 제일 위쪽에 진을 쳤습니다. 마침 그곳이 내 담당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관총은 나의 초소 근처, 이 길 옆에, 그리고 대포도 좀 더 아래편 평지에 포진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도착하자 몇몇 교회당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나는 저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약탈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질서를 잡고 그들 한가운데 가서더니 짤막하게 연설을 했습니다. 무엇이든 손에 대는 녀석은 주둥이를 찧어 놓을 테다. 해산! 그는 백발노인으로 크리미아 전쟁과 이탈리아 전쟁의 훈장을 단 퍽 까다로워 보이는 군인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명령을 따라 정직하게 묘지에서 아무것도 훔쳐내지 않았으며 그 하나만으로도 2,000프랑이 나가는 모르니 공작의 십자가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문 포병들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30프랑 50의 수당을 마셔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국리를 하지 않는 오합지졸 포병들이었습니다. 이 묘지에서 그들의 생활상이란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르니나 화브론의 묘소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잤습니다. 황제의 유모가 매장되어 있는 훌륭한 화브론 묘소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샹포 묘소의 샘에 포도주를 담가 차게 만들고 여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밤새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고인들도 그 발광하는 괴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악당들은 그런데도 파리에 많은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좋은 거점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그들에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루브를 향해 발사, 발레루아야를 향해 발사. 그러면 노병은 대포를 조종했고 소위탄이 도시 위를 전 속력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총성이 차츰차츰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고문 병사들은 거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쇼몽이나 몽마르트나 페어르 라세즈에서의 교전을 생각해보면 베르사유 군이 전진에 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을 깨뜨린 것은 해군이 몽마르트를 언덕에 다다르면서 우리에게 보내온 최초의 포탄이었습니다.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나도 그들 속에 섞여 모르니 묘에 기대어 선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는 소리에 겨우 땅바닥에 엎드릴 틈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포병들은 자기들 편에서 포를 잘못 발사했거나 아니면 술 취한 전우의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몽마르트가 또 한 번 번쩍하더니 또 다른 포탄이 먼저 번과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날아왔습니다. 당장의 놈들은 대포와 기관총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둔 채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에게 묘지는 그다지 넓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배신이다, 배신이다. 늙은이 혼자 포탄 밑에 남아 포대 사이를 마치 악마처럼 뛰어다니며 부하들이 자기만 버리고 도망친 것이 분해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저녁 무렵 수당을 받을 시간이 되니 몇 명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나의 초소를 좀 보십시오. 그날 저녁 돈을 받으러 온 녀석들의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늙은이가 호명을 하고 차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시덴, 슈디라, 비오, 볼롱. 보시는 바와 같이 4~5명 정도였습니다. 수당받던 저녁의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파리는 화염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청, 병기고, 식량창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어르 라세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낮과 같이 환히 보였습니다. 코뮤나르들은 또다시 포대를 지키려 했으나 손이 모자랐고 또 몽마르트가 무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놈들은 한 묘소로 들어가 여자들과 같이 마시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늙은이는 화려본 묘소 문 앞에 있는 커다란 석상사에 앉아 무서운 표정으로 불타는 파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로서는 그것이 최후의 밤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저 아래 나무 가지들 사이에 파묻힌 나의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옷을 입은 채 폭풍 치는 날 밤처럼 등불을 켜놓고 잠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누가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 떨면서 문을 열러 갔습니다. 고문하러인가 생각하고 보니 그들은 해군들이었습니다. 함장과 위관급 장교 몇 명, 그리고 군의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 커피를 끓여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나 커피를 끓였습니다. 묘지에서는 고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전부 깨어난 듯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교들은 선체로 커피를 급히 마시고 나더니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병사들, 해군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나를 어느 분대에 앞세우더니 묘소를 따라 묘소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나무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병사들은 통로를 향해서 아니면 석상이나 철책에다 대고 총을 쏘았습니다. 여기저기 예배당 구석에 숨었던 가련한 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훈장을 단 늙은이까지 나의 초수 앞에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쌀쌀한 새벽에 보기에도 섬뜩한 광경이었습니다. 오싹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을 더욱 강하게 친 것은 이때 라로켓트 형무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끌려오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소리나 탄식 소리도 없이 천천히 장내의 행렬처럼 한 길로 올라왔습니다. 가엾게도 그들은 피로에 지쳐 기진맥진했습니다. 걸으며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그들을 깨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묘지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총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174명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상상을 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페어르 라세즈 전투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상사가 온 것을 보고 급히 내 곁을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아 파리가 불탈 때 그 빛에 적은 마지막 수당을 받으러 왔던 자들의 이름을 초소벽에서 바라보았다. 나는 포탄이 지나가고 피와 불꽃으로 물든 어느 5월 밤, 축제로 흥겨운 도시처럼 빛나던 넓고 쓸쓸한 이 묘지, 내 거리 한가운데 방치된 대포들, 문이 열린 주변의 묘소들, 그 안에서 벌어지던 주연, 그리고 그 근처 둥근 지붕 원주, 석상들이 혼잡하게 늘어서 타오르는 불길에 생동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마가 넓고 눈이 큰 발자크의 상을 마음에 그렸다.